하나의 요인들은 독소가 생기는 요인 중 하나는 또 아무래도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다 너무 지나치게 많이 받고 스트레스를 어디 풀 데가 없어요. 네. 속으로 계속 쌓아놓고 또 어디 분출을 못하고 이제 이러다 보면은 계속 쌓이다가 그것이 또한 우리 몸에서 기혈순환의 문제를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독소들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운동량도 상당히 부족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으시죠. 우리도 환자들을 봐도 아무리 운동을 해보세요 라고 하셔도 바쁩니다. 이제 일하느라 바쁘다. 네. 봉사 다니느라 바쁘다.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일들이 많으시고 또 일도 지나치게 또 장기간 하시는 분들은 뭐 운동할 여유 자체를 못 내시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한 부분들이 뭐 스트레스와 운동 또 이런 부분들도 다 독소로 작용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원장님들께서 먹는 거에 대해서 또 잘 말씀을 해주셨고 또 약물에 의해서도 사실은 독소가 많이 몸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예를 들어서 뭐 항생제라던가 스테로이드 제제라던가 여러 가지 그러한 약물들을 지나치게 남용하는 경우에 이것들이 전부 다 우리 몸에서 간이나 장 쪽으로 모두 부담을 주고 노폐물이 쌓이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좀 부작용들, 독소들을 계속 낳게 하는 그런 요인들도 되시는 거고 또 한간에는 뭐 해독 주스의 일종으로 요즘에 노니 주스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. 근데 논이라는 게 보면은 우리 한의학에서는 파극천이라는 그런 약재를 가지고 만드는 거로 보는데 파극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한의학에서는 보양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. 몸에서 양기를 올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약재로 쓰기 때문에 네. 사실은 일반적으로 먹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으세요. 그래서 지나치게 이것을 또 한 가지를 많이 먹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분명히 나중엔 나타나실 수 있다. 특히 저는 우리 한의원에서 보면 홍삼 오랫동안 드신 분들 중에서 또 산삼 뭐 이런 부분들이 한간에는 너 몸에 좋다 이렇게 체질 불문하고 좋다 이렇게 소문들이 잘못 나가지고 그 부작용으로 오시는 분들을 사실은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네. 사실 요즘 유행하고 있다는 노니 주스도 좀 주의가 필요하고 본인 체질에 맞는 약인지 내 체질에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약인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한의원에 가셔서 꼭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여러 가지 머리가 아프거나 멍하거나 또 몸이 붓는 것 같다던가 만성 피로가 있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그런 증상을 보이신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일단은 우리 몸에서 독소를 배출하는 방법들이 일단은 땀으로 어느 정도 노폐물을 배출을 해 주실 수 있고 또 호흡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특히 내쉬는 호흡을 통해서 몸에 쌓여있는 뭐 CO2 가스나 노폐물들이 다 빠져나가겠죠. 또 소변으로 몸에 그런 그 수분들이 정체되어 있지 않고 소변으로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부분들도 당연히 독소 배출 방법이고 대변으로 변비가 생긴다던가 장에 이상이 생기면 당연히 독소가 빠져나가지 않고 장에 계속 쌓여있다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요 네 가지 땀이 잘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가 내가 호흡을 잘 하고 있는가 소변이 잘 나가고 있는가 또 대변이 내가 시원하게 잘 보고 있는가 장에 문제는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해보면은 내 몸에 독소가 쌓이고 있는지 아니면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특히 이제 노폐물이 계속 쌓인다고 하면은 우리 한의학에서는 담음 또 어혈 또 뭐 식적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고문원들은 다 표현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한약, 뭐 침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로 다 노폐물들을 없애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그냥 두지 마시고 몸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시면은 한의원에서 꼭 치료를 전문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해독을 저는 어떻게 실천을 하냐면은 뭐 기본적으로는 네. 저도 장 건강이 정말로 중요하다. 장에 항상 우리 몸에서 필요한 유익균과 유해균 요게 밸런스가 잘 맞게 돌아가면서 해줘야지 장이 튼튼하고 장이 또 건강하고 깨끗하게 잘 유지를 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장청 뇌청이라 그러죠. 장이 편안해야 머리도 맑아진다. 그래야지 어느 정도 또 우리 몸에서 전신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뇌의 감각을 잘 깨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장이 일단은 기본이라고 보고요. 또한 우리 몸에서 보면은 또 우리 감각이라는 게 어느 정도 사람이 어느 정도 깨어 있어야 되세요.
근데 현대인들은 정말 이러한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나 오염 물질이나 또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이 너무 많고 또 신경 쓰는 부분들이 지나치게 많다 보니까 내 몸의 감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으세요. 내 몸이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어디가 저린지도 모르고 어디가 막혀 있는지도 전혀 감지를 못하다가 병을 키우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겨우 또 병원을 찾게 되고 한의원에 오시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더 낫지 않고 힘든 부분들이 많으세요. 그래서 정말 본인의 감각을 잘 깨울 수 있도록 본인의 감각을 깨운다고 하면 일단은 내 몸의 감각을 먼저 깨우셔야 되세요. 그래서 몸의 전신의 감각들을 좀 깨우는 그런 운동들 또 특히 뇌의 감각을 깨우기 위한 뭐 머리 쪽에 좀 자극을 많이 준다던가 손발을 잘 움직인다던가 이러한 운동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이제 그 경추 디스크의 가능성은 일단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뭐 직접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목 통증이 뭐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그것도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으세요. 근데 일단은 경추통으로 본다고 하면은 뭐 경추통이라는 거는 일단은 디스크는 아니면서 뭐 목 주위에 있는 근육, 인대, 건 등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통증이 생기는 그런 질환을 말하죠. 근데 이제 이 유병률이 22% 정도 되세요. 22%라고 그러면은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5명 중에 1명 정도는 목 통증을 거의 경험을 하고 있다.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치료가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실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 경추통이 아주 심해지면은 우리 어머니처럼 머리가 아프다던가 또 눈이 뻑뻑하고 피로하고 아프다던가 뭐 불면증이 생긴다던가 집중력이 떨어진다던가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로 점점 심화 발전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것을 그냥 두지 마시고 특히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서 나중에 경추 디스크로 진행되는 것도 막고 또 이 통증으로 인해서 불편한 부분들도 빨리 해소를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은 뭐 장기간 어깨와 경추에서 통증이 지속된다면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두통도 유발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. 원장님 그렇다면 이럴 경우에는 또 어떤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? 예, 일단 우리 한의원에서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치료는 침 치료가 되겠죠. 그래서 목 주위에 굳어있고 염증이 생겨있는 부분들을 살살 풀어주면서 통증을 완화를 시켜주고 또 경추통이 심하신 분들은 사실은 목 돌리는 것 자체를 못하세요. 돌리지도 못하고 숙이지도 못하고 이런 여러한 좀 뻣뻣해져서 아픈 증상들을 호소하기 때문에 부항, 뭐 습부라던가 건부라던가 또 여러 가지 물리치료, 핫팩 등등이 다 이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거고 또 한약으로 좀 심하신 분들은 목 주변에 있는 어혈이라던가 막혀 있는 기혈 뭐 담음, 어혈 이런 부분들을 풀어주는 한약들이 다 있어요. 또 체질적으로도 또 목이 잘 굳으시는 분들은 체질방을 써도 사실은 많이 호전이 되실 수가 있으세요. 그래서 그런 한약으로 어느 정도 풀어주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고요. 만약에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이후로 목이 아프신 분들 상당히 많죠. 교통사고 당하면서 순간적으로 그런 큰 자극에 의해서 편타 손상을 입어가지고 그 뒤로 목, 어깨, 머리까지 아프신 분들 많은데 이런 분들 특히 그 한의원에 가시면 자동차 보험으로 다 치료가 되기 때문에 한약으로 어혈 풀어주는 치료는 꼭 받으시길 권하겠습니다. 또 한의원에서 또 받을 수 있는 치료 중에서 또 턱관절 조절해주는 장치가 또 있어요. 입에 이렇게 물고 계시면서 경추춘하를 병행을 하시면은 목과 어깨에 있는 그 굳어있는 뭐 근육과 인대들을 다 풀어줄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전신의 척추를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경추통이 오랫동안 심하신 분들, 경추 디스크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좀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기를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. 네. 하는 두통 중 하나가 긴장성 두통이죠. 긴장성 두통이 뭐 1차성으로 나타나는 두통인데 이것도 유병률이 뭐 30%에서 78% 가까이 되세요.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겪을 수 있는 두통 중 하나가 긴장성 두통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국내에서도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 중에서
환자들 중에서 이제 두통을 주 소증으로 해서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한 20가지 그 다빈도 상병 중에서 20가지 중에 하나가 이런 긴장성 두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또 미국에서도 요즘에는 침 치료를 많이 받으세요. 근데 침 치료 받으시는 환자 중에서 10명 중 1명이 거의 10% 가까운 환자들이 두통으로 치료를 거의 받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럴 정도로 우리 한의원에서 침이나 한약 이런 여러 가지 치료들이 상당히 두통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요즘에는 다 알려져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. 근데 이제 이러한 긴장성 두통은 그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스트레스, 신경성으로 이제 뻗쳐 올라오면서 머리 아프신 분들 많죠. 또 이제 우리 어머님처럼 경추통으로, 목 통증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고, 또 음주라던가 또 뭐 피로, 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경우, 이러한 경우들에 그 긴장성 두통들이 상당히 발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.